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갤럭시 헬스 앱을 이용하면 일상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운동량 측정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헬스 앱의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건강 관련 앱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그런 앱들은 유료이거나 광고가 많이 나오죠. 이 삼성 헬스 앱은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광고도 붙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우선 이 삼성 헬스 앱을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계정과 동기화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걸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삼성 계정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관리 항목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 휴대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강의용이라서 기록이 돼 있지가 않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폰에는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도 삼성 헬스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운동을 하려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바빠서 빠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삼성 헬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내가 활동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운동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운동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걸음이 802걸음을 걸었네요. 자, 원래 100%까지 6,000보 정도를 걸어야 적당한 걸음 수인데 지금 13%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달리기 모양과 걷기, 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는데요. 그 옆에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달리기, 걷기, 자전거, 하이킹, 수영, 근력, 기타 운동 다양하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운동한 기록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나온 건 여기에 별표를 3개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수영이나 러닝머신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한 번에 3개까지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않은 운동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 우측에 보면 운동 추가라고 나와 있죠. 요즘은 골프를 비롯해서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하시는 운동을 선택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시면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이 삼성 헬스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핏을 구매를 하셔서 같이 운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걷기 운동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걷기 운동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거리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헬스에서 이 걷기 기능이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음표 표시가 보이죠?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하고 걷기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걸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입력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걷기 목표 칼로리가 나오고요. 시간이 나와 있죠? 지금 시작 시간과 운동 시간, 거리까지 전부 여기서 측정을 해주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걷다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도 첨부하고 메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성 안내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성 안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매 1km마다 알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걷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무작정 걸으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알림을 주고 음악도 들으면서 내 기록을 확인하면서 걷게 되면 훨씬 지루함이 덜 하겠죠. 자, 그 다음은 자동 일시정지 설정인데요. 계속 걷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벤치 같은 데 앉았어요. 그때도 시간이 계속 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운동 중지를 감지하면 운동 기록이 일시 정지된다고 하죠.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운동일 경우 움직임이 멈추게 되면 운동 기록도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기록이 시작되겠죠. 여기는 걷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걷기를 할 경우에 내가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나오게 돼요. 그런 것도 전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삼성 헬스의 걷기 기능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걸 드셨을 때 그 음식의 칼로리 수 같은 것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입력 버튼을 누르시고 아침 찍으시고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라면 체크하고요. 다음 합니다. 그 다음은 음식을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칼로리 옆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음식 사진을 직접 찍어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515칼로리를 섭취를 했고요. 그 다음 목표는 1504칼로리죠. 자, 이 1504칼로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먹은 음식의 목표 수치가 1504칼로리라는 거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관리해 주시면 그날 섭취한 음식들의 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많이 칼로리를 섭취한 날은 운동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좀 더 건강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면이죠. 입력합니다. 어제 취침한 시간부터 오늘 기상한 시간까지의 시간을 지정을 해놓죠. 그러면 취침 시간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 수면은 하셔야 된다고 하죠. 개인에 따라서 수면량이 좀 더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계신데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면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건강관리의 첫 번째 조건은 본인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규칙적인 수면 달성이라고 하고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나왔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취침 시간도 전부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밖에는 돼 있지가 않은데요. 계속 기록을 하신 분들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되는지를 보죠. 수면의 양보다는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 수면의 질은 규칙적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에 수면에 들고 일정 시간에 기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도 삼성 헬스를 이용을 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체중이죠. 입력합니다. 자, 이 체중도 기록을 그때그때 해놓으시면 내 체중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체중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중도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죠.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어났다든지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는 건강에 뭔가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럴 경우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든지 건강을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물을 하루에 몇 잔을 마셨는지도 여기서 전부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일일 활동도 전부 나오게 되죠. 일일 활동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걸음수와 활동 시간, 활동 칼로리라고 나오죠. 자, 내가 오늘 활동을 함으로써 칼로리를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를 보여주죠. 지금 33칼로리 소비했네요. 자, 칼로리 소비가 지금 얼마 안 되죠. 하루에 칼로리 소비가 적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쌓여서 배가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칼로리 소비를 섭취한 양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으로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기록을 하시게 되면 체계적으로 소비한 칼로리와 활동 시간, 걸음수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피트니스라고 나오죠. 이 피트니스 누르게 되면 긴장한 몸을 풀어준다든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40대 이하의 일반인들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특히나 이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걸을 때나 활동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몸을 풀어주고 활동을 하면 몸에 문제 생길 일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아시는 분이 장단지 파열 때문에 병원에 가셨었는데요. 하루에 장단지 파열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하루에 서너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갑자기 움직이면 이 장단지 파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아시는 분은 특별히 심하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걸었는데 이렇게 파열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앉아서 발끝을 내 몸 쪽으로 당기거나 또는 반대편으로 뻗어서 이런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장단지 파열은 거의 1년 가까이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도 10분, 20분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죠. 30분 정도는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걷는 보폭도 중요하다고 하죠. 보통 자기 키의 반 정도의 보폭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걷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걷는 보폭이 한 40cm에서 30cm 정도인데 본인 키의 반이라고 한다면 거의 50cm 이상 보폭을 주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왕 걸으실 때 그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걸으시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걸을 때도 항상 뒤꿈치를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앞꿈치를 닿은 다음 앞꿈치와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딛는 그런 방식으로 걸으셔야 된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충수는 일부러 걸어 다닙니다. 저는 강의 때문에 아무래도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충수는 되도록이면 걸으려고 하는데요. 걸을 때도 뒤꿈치까지 계단 안쪽으로 넣지 마시고 발바닥에 한 반 정도만 계단에 걸쳐서 힘을 주어서 올라가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면 건강 관리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현대는 예전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계절도 추워지고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